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권호님, 화면 공유에서 저번 시간 숙제 보여주세요. 네, 어, 저번 숙제가 이거였는데, 네, 그 음, 개발 블로그 작성하는 건 네, 안 하고 네. 책을 읽었어요. 아,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게 네, 시간 나면은 제가 아마, 네, 진행하려고 했던 것 같네요. 네. 그, 책을 3번만 하신 건가요? 3번만? 어, 그 33권이 그 자바 7, 8 버전 추가된 기능이었는데, 거기까지 읽어오는 거였어요. 아, 네네네. 아, 요 3번에 대한 내용 하신 거죠, 숙제?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네, 나머지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수업은 어디서부터 한다고 했었죠? 저번 시간, 마지막, 그 맵부터 한다고 아, 하셨어요. 네, 네. 이거였고, 숙제는 여기까지 다 읽으셨다는 거죠? 네, 네. 네. 네, 맵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 네. 어, 영어가 안 바뀌네요. 네, 여기서 이제 정의, 특징, 예시, 장단점. 네. 어, 자바 언어에서 그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속하는데 컬렉션을 상속한 게 아닌 맵이라는 네. 인터페이스로 구현된 어, 키와 밸류를 값을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고 특징은 키는 고유의 값 그리고 값은 중복이 가능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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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음. 계속 예시,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예시는, 음, 인터넷 응모할 때 고유 번호가 핸드폰 번호고, 그러니까, 그리고 값을 이름으로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는 중복이 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름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되니까 이렇게 고유 번호와 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장단점은, 색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불가능하다. 근데 앱에서는 그 고유 번호 키만 중복이 불가능하고 값이 음. 값은 중복이 가능하다 보니 그 정보 저장할 때 더 유용하다. 네. 네, 단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단점도 똑같이 중복, 이게 키가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음,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정의부터. 네, 맵이라는 인터페이스에 어, 그, 구현되어 있고, 인터페이스 구현되어 있고, 키 밸류 값을 가지고 있다. 네, 정확합니다. 정의. 네, 특징도 중복이 가능한 한 쌍으로 이루어졌다. 이것도 값이 중복이 가능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키는 키는 유니크하면서 정렬됩니다. 자동 정렬됩니다. 정렬된다는 게 네, 숫자는 내림차순인가? 오름차순이에요. 오름차순. 문자는
문자도 정렬이 되거든요. 문자가 네, 어떻게 정렬되냐면 그 영어로 알파벳 정렬 순이에요. 네, 이 알파벳 정렬 순이라고 걸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 잠시만요. 알파벳. 음, 네, 요거는 다음에 생각나 말씀드릴게요. 영어 단원인데 그 알고리즘 문제 항상 나오는 것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예시로는 인터넷 응모 특정 이 키가 되고 밸류 값이 중복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1등은 한 명이고 2등은 세 명인데 2등은 세 명이 값이 똑같이 맵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네. 장점에는 중복이 셋이 불가능하지만 얘는 가능한데 단점은 뭐냐면 굳이 말하자면 키가 정렬되면 저장되기 때문에 키가 정렬되면서 저장되기 어 삽입 시 다른 자료 구조보단 느리다. 단 장점은 키가 고유하기 때문에 조회 성능이 뛰어나다. 정확히 말하면 비곱표기법으로 n 1인 거죠, 얘는. 키가 어, 유니크하잖아요. 네, 네. 비곱표기법으로 그 대문자 5를 쓰고 싶은데 잠시만요. 네. 왜 안 보이죠? 맞다. 대문자 5 한 번만 바꿔주시면. 네. 네, 맞다. 네. 얘는 1인 거고 삽입 시에는 그냥 n이 아니에요. 정렬하면서 넣기 때문에 자, 맵에 자바 메이플 스토리가 나오네. 자바 맵 인서트 성능 시간 복잡도.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네, 맵이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얘를 실제 사용하는 곳은 세 군데 구현체에 지정되어 있거든요. 이 네. 맵 안에는 해시드 맵, 링크드 해시드 맵, 이 얘기를 빼먹었네요. 해시드 맵, 트리맵 네, 트리 이런, 맵, 이것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트리 맵, 링크드, linked, 링크드, 리스트 맵.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네, 이 세 가지마다 달라요. 삽입과 조회와. 근데 네, 일반적인 걸 말씀드린 거고, 혹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얘가 이제 구현체거든요. 네. 이 인터페이스 상속받은 구현체의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 트리맵만 기억나는데, 트리맵 같은 경우에가 그 높이 H를 가지고 있으며, 정렬 시 낮은 쪽은 왼쪽, 높은 쪽은 오른쪽.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시간 복잡도 같은 경우가 이게 절반으로, 그러니까 이게 중앙, 왼, 오 이런 식이어서 결국에 그 탐색 시 절반으로 하니까 로그 n인데 근데 이게 탐색 시 가장 최악일 때는 일때 제일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5가 n이다라고. 네, 맞습니다. 이 O와 N일 때를 트리긴 네, 하지만 트리가 아닌 거죠. 사양 트리라고 해요, 이런 거를. 사양 트리라고 해서 그냥 트리가 정렬이 안 돼서 트리가 정렬이 되지 않은 상태. 이걸 사양 트리라고 하거든요. 사양 트리가 뭐냐면 그냥 리스트인 거예요. 자, 사양 트리. 이미지를 보면 트리긴 한데 정렬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일자인 거죠. 그냥 리스트인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 되었죠, 저번 시간에. 네, 리스트의 특징을 가지고 요 형태를 그냥 리스트인데
그 리스트 안에다가 이제 밸류들이 있는 거예요. 밸류가 중복이 가능한 밸류들. 그래서 요 특징은 네. 뭘까요? 사실 리스트랑 거의 동일해요. 리스트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리스트 다음 순서를 저장하고 있으며 확장을 할 수 있다. 이거 리스트 네. 특징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조금 더 부가 설명드리면 네, 삽입 삭제 삽입 시에는 잠시만요. 삽입 시에는 네. 그 성능이 좋고 삭 삽입 삭제 시가 성능이 좋은 거죠. 삽입 삭제 시가 성능이 좋고 조회 시에는 모든 노드를 탐색해야 돼요. 네, 조회 시에는 모든 노드를 탐색해야 하기 때문에 비곱표 기법으로 ON입니다. 여기 있네요. ON. 네. 이거 혹시 이해되시나요? 삽입 삭제 시의 성능이 왜 좋을까요? 이게 리스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그러, 어떻게 네, 보면 그 물리적으로 저장된 게 아니라 그 논리적으로 다음 주소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네. 혹시 이거 설명하실 수 있나요? 삽입 삭제가 왜 리스트가 성능이 좋은지? 맥베비랑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렬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정렬을 하니까 결국에는 그 낮은 값이랑 그 높은 값의 그 다음 앞뒤의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비교를 해서 삽입 삭제를 할 수 있어서 음. 탐색 시간이 더 빠른 것 같아요. 네. 이걸 잘 설명한 잠시만요. 리스트. 자바, 자바, 아이고, 자바 리스트, 삽입 삭제, 그 GIF라고 치면 아마 바로 명시적으로 보여줄 게 있을 거예요. GIF. 이미지만 봐도 될 것 같긴 하네요. 자, 여기서 보면은 얘를 삭제한다고 하면 어 만약 지금 저기 그 현재 노드가 여기 있어요. 네, 이걸 보통 순서를 기억하는 객체를 이터레이터라 하는데 이터레이터가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터레이터가 첫 번째 노드에 있는데 두 번째 노드를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네, 두 번째 노드 가서 앞과 뒤의 주소를 알잖아요. 네, 이 참조를 끊고 전 주소 가서 이 다음 주소를 이 세 번째 주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노드를 어, 탐색할 필요가 없죠. 삭제를 할 때. 네, 삽입도 똑같아요. 만약에 이 두 번째 노드 다음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한다 그래 생각해 보세요. 이 우선 노드가 있잖아요. 네, 두 번째 노드의 다음 노드를 새로운 노드로 추가하고 새로운 노드의 다음 노드를 얘로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음, 그게 좋은 거고요. 조회는 얘는 인덱스 접근이 안 돼요. 인덱스 접근이란 건 물리적으로 조회가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이터레이터가 하나씩 얘 아니야 맞아 얘 아니야 맞아 하면서 이터레이터 다음 주소를 참조하는 거기 때문에 성능이 5의 n입니다. 네. 이해했죠? 네. 그러면 이 내용을 또 아시나 궁금하네요. 해시드 내용은 뭘까요? 해시가 뭘까요? 해시란? 이거 진짜 많이 중요하거든요. 어, 해시는 잘 모르겠어요. 사용은 했었는데, 네. 정의 같은 거, 특징 음, 같은 거 잘 모르겠어요. 해시는 사실은 맵 이전에 해시가 먼저예요. 이 내용이 해시예요. 이 맵의 방금 정의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키 값을 가지고 밸류를 찾는 인터페이스잖아요. 네, 얘는 키 값을 가지고 밸류를 찾는 키 값을 가지고 밸류를 찾는 기술 전체 기술 전체 기술을 뜻하는 용어예요. 어, 그러니까 해시를 차용한 것뿐이에요. 얘는 맵이. 어, 그러니까 맵이란 녀석이 이 해시 기술을 차용한 거지 이게 맵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맵 말고도 이 키 값을 가지고 밸류를 찾는 게 뭐가 있냐면 음, 자바 해시 종류. 자바에서는 요 세 개죠. 네. 또 뭐가 있냐면, 네. 해시 맵이 아니라, 어, 저번에 시간에 했던 셋.
해시셋도 있어요. 해시셋. 아, 이거 그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림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해시 테이블, 어, 해시셋 보이시죠? 네, 해시맵, 해시셋, 그 다음에, 자바에서는 이게 다네요. 네. 이게 언어마다 좀 자료 구조가 달라서 해시를 사용하는 곳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술인데, 얘를 왜 알아야 되냐면, 그냥 키를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해시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해시 테이블. 얘가 아마 4바이트일 거예요. 4바이트 안에서만 키가 저장돼요. 키가 저장된다. 혹시 그러면은 이게 4바이트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키가. 네, 그러면 4바이트가 꽉 차면은 키가 저장이 안 될까요? 혹시 이것도 잘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네. 이 메모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뭐냐 꽉 차면 해시 충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해시 충돌. 아니요, 처음 네. 들어봐요. 이게 해시가 더 이상 저장될 곳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해시 충돌이. 그래서 그럼 해시 충돌이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복된 값이 저장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복된 키 값이 저장되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밸류가 정상적인 값을 찾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해시는 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가장 처음에 있던 키 값을 버리고 최신 거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요거는 요 정도만 해시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해시에 이거를 숙제로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면접 문제라서 거의. 해시 충돌, 해시 정의와 해시 충돌 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서 알아오기. 그냥 이건 찾아오지 개발 블로그에 쓰지 마세요. 네, 개발 블로그가 보니까 밀려 있어가지고 제가 최대한 안 내어드릴게요. 이렇게까지 해서 그럼 맵은 뭐냐면 그래서 이 키를 해시로 저장하는데 얘의 단점은 충돌이 난다는 거죠. 근데 트리 맵과 링크드 리스트 맵은 똑같이 키와 밸류를 찾는 거지만 키 자체가 이렇게 링크드나 트리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충돌이 안 일어나요. 단 얘가 제일 성능은 좋겠죠. 왜냐면 얘는 트리나 리스트 같은 얘는 로그 n 얘는 n 같은 조회 성능을 키를 찾은 다음에 밸류 찾는 거고 얘는 네, 그냥 바로 찾는 거예요, 밸류를. 단 메모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돌이 나서 정상적인 값이 아닐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배우셨어요, 맵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제 25장. 스레드 엄청 중요합니다. 스레드가 네, 이전에 사실은 프로세스를 먼저 보통은 물어봐요. 네. 프로세스랑 스레드를 한번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비교하면서 정의를 먼저 내려보실래요? 그냥 차이가 뭘까요? 차이란? 네.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단위이고, 스레드는 그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의 단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 탭, 뭐 이렇게 지금 두 개 열려 있으면 이게 프로세스 그리고 서버 클라이언트 자기 주도 했을 때도 하나씩 프로세스를 가져서 이렇게 두 개의 프로세스 이런 거고 스레드는 프로세스 내부에서 존재하는 실행 중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의 단위라고 생각해요. 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프로그램을 할당할 때 쓰고 얘는 프로그램 내에서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프로세스 내에서 작업의 단위를 병렬 처리할 건지 단일 처리할 건지를 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조금 더 부가 설명드리면
얘는 운영 체제인 OS가 운영 체제인 운영 체제가 할당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도 결국은 메모리예요. 메모리면서 실행 주체인데 저희 그 프로그램 추가 제거 보시면 네, 프로그램 추가 제거가 아니죠. 그 컨트롤 알트 딜리트 눌러보면 작업 관리자. 네, 여기 네, 보시면 얘가 지금 운영 체제가 할당해져가지고 각각 그 어플리케이션이랑 백단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 지금 줌도 해주고 카톡도 해주고 구글도 해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아마 스레드는 여기서 안 보일 거예요. 스레드는 그 나중에 톰캣 저희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모니터링 해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요거를 말씀하고 싶었어요. 이 작업 관리자라는 건 윈도우 운영 체제가 관리하는 모니터링 수인데 그 안에서 프로세스가 지금 몇 개 할당되어 있고 그 프로세스가 실행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부 네, 정보를 가보면 프로세스가 이 프로세스 말고 작업 관리자 말고 그 네, 모니터라는 모니터 여기 있다. 리소스 모니터네. 여기에 상세 있어요. 더 보시면 네, 어, 보시면 이 PID 이가 그, 프로세스예요. 이게 죄송한데, 안 보이는데, 아, 아, 혹시, 혹시 직접 해줄 수 있나요? 그 컨트롤 알트 딜리트 한번 다시 눌러주세요. 아, 지금 지금까지 안 보고 계셨어요? 네, 제가 켜놓은 아, 거 보고 있었어요. 제, 제 거에, 그러니까 이게 원격이라서 제 거에 하고 있었네요. 이게 지금 제가 선택이 안 되는데, 네, 성능 쪽 가보세요, 성능. 네, 리소스 모니터 열기. 여기에, PID 보이세요, PID? 네, 프로세스 아이디예요, 저게. 네, 프로세스가 엄청 많이 할당되어 있는 거죠. 지금, 건우님의 PC를 운영체제가 실행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개수와 CPU, 디스크, 네트워크, 메모리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니터를 통해서. 아, 네. 우리 IO 배웠었죠. 네, 저 어, IO가 네, 실시간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디스크 부처랑 네트워크 보시면 저 IO를 통해서 우리가 파일을 쓰고 파일을 읽고 네트워크를 보내고 네트워크를 안 보내고 하고 있는 거지. 네트워크를 보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소리도 들리는 거고요. 네, CPU가 계속 CPU 클러스터가 초 단위로 그 지금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 계속 깜빡이는 거고요. 네, 깜빡이면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네, 이런 거 이제 다 닫아주세요. 이게 제가 안 되네요. 네. 네, 저것도까지, 네. 그래서 프로세스를 아셨고요. 주체. 운영체제가 메모리 실행 주체이면서 또 다른 특징은 이 운영체제가 관리하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관리하기 때문에 개발자나 사용자는 접근할 수 없다. 이 접근할 수 없다는 이유가 커널 단위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책에서 봤었는데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개발 블로그까지는 아니고 네, 두 번째 숙제로 운영체제 커널에 대해서 알아보기. 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컴퓨터공학과 기본 지식이라서 이것도 아시면 좋아요. 네, 스레드는 이제 내부 그러니까 프로세스 내에서 사용하는데 이제 개발자가 직접 정의 및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 스레드에 대해서 좀 더 이게 세분화해서 볼게요. 스레드의 정의를 또 말씀해 주세요. 정의, 특징, 예시, 장단점. 네. 네. 일단은 정의는 그대로 위에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의 단위라고 생각하고, 특징은 프로세스 내에 있는 스레드들은
자원을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순서를 이거는 제어할 수 그 순서를 따지지 않고 먼저 먼저 들어온 순서에 따라 처리된다. 근데 이거는 그 락 같은 걸로 제어가 가능하고, 네. 네. 장점 같은 경우에는 단일 스레드랑 멀티 스레드 사용할 때 그 봤었는데 프로세스가 50개 이상이었나? 하면은 그 멀티가 더 성능이 좋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음, 네. 네. 좋습니다. 네. 단점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단점은 그 스레드가 순서가 있으니까 제어를 해야 하며 제어를 잘못된 제어를 할 시에 교착 상태나 시스템 에러가 난다. 저희 니틀의 법칙인가 암달의 법칙 공부하시지 않았었어요? 네, 그때 이렇게 바로 CPU 개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프로세스 개수가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잘못된 말인 것 같네요. 어, 프로세스가 50개 멀티가 성능이 더 좋다. 요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 잘 안 되네요. 이거 봐도. 네. 그 오늘 봤었는데 그 단일 스레드랑 멀티 스레드, 그러니까 처리 속도가 프로세스의 개수에 따라 단일이 빠른 경우가 있고 그 멀티가 더 빠른 경우가 있다. 이게 프로세스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마도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오늘 잠깐 봐가지고 이거를. 저 프로세스란 말이 되게 추상화되어 있는 거고, 저 프로세스가 네, 사실은, 잠시만요. 이게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는 알겠어요. 어, 잠깐 블로그 좀 참조하겠습니다. 제 거. 네, 보시면, 공식이 있어요. 어떤 공식이 있냐면, 어, 여기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여기서 프로세스를 말씀하신 거는, CPU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CPU 수. 네, 왜냐하면 CPU에 따라서 프로세스를 할당하거든요. 운영체제가. 네, 근데 CPU가, 어, 할당을 하는데, 아니,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네. 나누기처럼 보이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잠깐만요. CPU 수. 네. CPU 수이면서 이제 목표 사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내가 요청받은 요청이,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요청받은 내용이 응? 되게 높다거나 낮다거나 할 때가 다르고요.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의 대기 시간과 서비스 시간이 있어요. 대기 시간이라는 거는 컨텍스트 스위칭 시간.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스레드가 있을 때, 첫 번째 스레드가 두 번째 스레드한테 인계해줄 때의 시간이에요. 네, 네. 그리고 얘는 실제 하나의 스레드가 처리하는 시간.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50개라는 내용이 바로 올 수가 없어요. 네, 이 CPU의 수도 모르고, 서비스의 대기 시간과 서비스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50개가 더 좋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공식이 왜 산출되었냐면, 이 공식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음, 이 그림을 보시면 돼요. CPU 개수가 많을수록 처리량이 더 많아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닌 이유가, 이 서비스 자체가
엄청 무거워요. 예를 들어서 그 동영상 다운로드 같은 기능이에요. 네, 만약에 그 동영상 그 영화 하나가 20기가인데 19기가까지 하다가 사용자의 우선순위가 높은 요청이 들어와서 그 첫 번째 스레드는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스레드는 19기가 같은 내용을 다 두 번째 스레드한테 인계해야 돼가지고 이 대기 시간이 길어져요. 이 대기 시간이란 건 컨텍스트 스위칭 시간이거든요. 네, 두 번째 스레드한테 인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사용자는 두 번째 스레드 사용하고 싶은데 첫 번째 스레드 사용하고 싶대. 첫 번째 스레드가 계속 인계하고 있어요. 그럼 19기가를 다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대기 시간이. 이때는 19기가를 다 주는 것보단 1기가를 더 받고 CPU가 다 정상 처리한 다음에 유저가 쓰는 게 더 빠른 거죠. 네, 방금 제가 말한 게 키포인트입니다. 네, 영상을 19기가 전까지 처리하다가 대기 시간이 그 19기가 또 늘어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머지 1기가 처리한 다음에 이 첫 번째 스레드, 단일 스레드 가지고 사용자의 어, 요청을 처리가 더 빠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 공식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치만 방금 제가 말한 거는 스레드가 두 개일 때 말한 거고 세 개일 때면 하나가 놀고 있으면 하나 바로 주면 되죠. 사용자한테. 네, 네. 아시겠죠? 네, 네, 조금 어려워요, 스레드가. 그래서 스레드에 대해서 어, 잘 정리해 주셨어요. 네, 만 요 내용만 조금 보강해 드린 겁니다, 제가. 요 네, 내용이 장점이 좀 말이 안 돼서. 네. 음, 동시라는 의미가 뭘까요? 동시란. 동시 같은 경우에는, 동시랑 병렬이랑 다르거든요. 이거를 네, 구분지어서 설명해 주세요. 네, 동시가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실행되는 스레드고 병렬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에서 실행되는 스레드라고 약간 네. 음, 이렇게 기억하는 네. 것 같아요. 조금 더 부가 설명드리면 네, 병렬이 같은 시간에 아이고, 같은 시간에 두 개 이상의 동, 어, 스레드가 연산 처리할 때 하는 것. 얘는 여러 스레드가 하나의 스레드가 처리한 것처럼 처리하는 것. 어, 이 말이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이해하신 것 같고 네, 혹시 요거 이해되시나요? 여러 스레드가 하나의 스레드가 처리한 것처럼 처리하는 것. 어, 이게 이쪽, 네, 블락을 걸기 때문에 싱크로나이즈드, 그러니까 락이라는 제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공공지대 자원에는 하나의 스레드만 접근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스레드가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스레드가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스레드가 처리하는 것처럼 되는 이유가 이 락이라는 키워드 때문이에요. 네. 혹시 요거 이해되시나요? 근데 좀 이해는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설명 못 할 것 같아요. 음, 그럼 이 동시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시면 돼요. 설명 왜 못하냐면, 병렬은 이해하셨죠, 확실히. 네, 동시를 왜 써야 되냐? 동시 처리가 필요한 이유. 이거를 설명하시면 돼요. 동시가 이 정의를 내리셔야 되는 이유는. 자, 왜냐면, 우리 그 멀티스레드, 멀티스레드 연산 시에 동시 처리하지 않으면 값을 보장하지 않는 예시 코드 아시죠? 네, 않기 때문이에요. 동시 처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아마 건우님 블로그 그래도 스레드 관련해서 그때 연산을 하는데 두 스레드에서 락을 걸지 않으면 값이 예상하는 값이 아닌다 안 나온 걸로 코드를 봤던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네, 이것 그, 때문에 동시 처리가 필요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스레드를 사용하면 어, 응답 시간이 더 빨라져요. 네, 여러 스레드가 처리하기 때문에. 하지만 항상 빠른 건 아니지만 이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내용은 항상 빨라요. 네, 응답이. 네, 이 공식에 의해서 적정 스레드 개수를 찾아가지고 동시 처리하면
단일 스레드보다 더 빠릅니다. 음. 혹시 여기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좀 이해가 안 되거나 부족한 말 있으면 제가 추가 설명 드릴게요. 아니에요. 이해된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막 면접이나 네, 면접 때는. 네, 음, 러너블 스레드는 저번에 JDK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얘는 실행하는 녀석이에요. 네. 그리고 스레드 그룹은 왜 필요할까요? 스레드 그룹. 스레드에서 그룹핑은 왜 필요할까요? 음, 스레드 내에서 그 A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 있고 B의 일을 처리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그룹화 시켜서 어떤 스레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룹화된 스레드들이 A를 하게 시키고 나머지는 다른 처리를 하게 하려고 음, 어, 네, 제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어, 이게 A라고 하니까 좀 와닿진 않은데, 네, 음, 예시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혹시 넷플릭스 보시나요? 어, 네, 옛날에 봤었어요. 네, 넷플릭스에서 이제 구독 스레드, 다음에 알림 스레드, 영상, 다운로드 스레드, 이런 식으로 나눠놔요, 그룹으로. 네, 그래서 스레드는 100개인데, 한 20개는 구독하고 20개는 알람하고, 나머지 60개는 영상 다운로드 때 쓴다고 해볼게요. 네, 그룹을 지우면 우리는 그러니까 실제 처리하는 데는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개발단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개발단에서 다양성을 이뤄서 추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만약에 이런 스레드 그룹을 지치 않으면 아까 스레드가 100개였는데 100개를 포문 들면서 뭐 카운트 세면서 야 10개는 이거 처리하고 10개는 이거 처리하고 나머지는 얘 이거 처리해라고 어 비명시적으로 개발을 해야 돼요. 네, 네,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네. 네, 26장 나가겠습니다. 이 스레드가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좀 많이 최대한 상세하게 말씀드렸어요. 네, 아이오. 아이오도 말씀해주세요. 아, 아이오 아직 안 나갔구나. 저 아까 아이오 나간 줄 알았어요. 수업 시간대. 네, 보자. 영어 한 번만. 아이오는 영어로 써야 돼가지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오에 대한 정의랑 특징, 예시, 장단점 다 설명해 주세요. 네. 인풋, 아웃풋으로 입력과 출력 담당을 하는 패키지 자바에서 자바에서는 패키지고 특징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저장 아니면은 읽어오기 아니면은 다른 디바이스들에게 그룹화된 정보를 보내거나 받아오기 위해 만들어진 패키지라고 생각해요. 네. 장점, 단점, 어, 장점, 단점 좀 애매하긴 하네요. 네, 근데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읽어오는 거랑 쓰는 거에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네. 장, 장점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CV 막 이런 거 하면은 이게 일단은 그 안전성이 없,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뭐라 해야 되지? 이거는 네네. 설명을 못 할 네.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럼 예시를 설명해 주세요. 장점, 단점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다 예시, 네, 예시. 음, 예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제가 했었을 때는 그
애니메이션 툴 같은 경우에 제가 만들었던 캐릭터 스킨, 입혔던 스킨, 쉐이더 같은 경우를 네, 저장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공유를 할 수 있다. 그 정보를. 그리고 블로기를 통해 내가 만들었던 툴의 정보를 그대로 받아올 수 있다. 이렇게, 어, 이게 예시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선 정의가 인풋, 아웃풋, 입력 패키지를 담당하는 패키지, 입력을 담당하는 패키지, 맞죠? 그 정의에서 어, 네, 그게 빠졌어요. 대상. 입력과 출력인데 어떤 입력을 하냐면 어, 파일, 네트워크, 그다음에 어, 문자 요 세 가지예요. 아, 글자죠, 글자. 네, 네. 네, 이거에 대한 입력과 출력이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파일 이게 특징인가요?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그룹화된 정보를 그죠? 특징은 특징은 우선 이게 디스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디스크를 사용하는 파일 이게 달라요. 세 가지만 달라요. 파일 같은 경우에는 파일 입출력 같은 경우에는 것이기 때문에 느리다. 왜 느리냐면 이게 하드디스크는 물리적 저장 장소잖아요. 물리적 저장 장치예요. 네. 혹시 하드디스크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요? 네. 네, 그쵸. 요 네모네 해가지고 요 동그란 거 요거. 네, 이게 원판이 있거든요. 네, 이 원판이 이 암이라는 녀석이 하드디스크에 어떤 메모리 저장되는지 하나씩 물리적으로 한 바퀴 돌면서 아 여기구나 위치 찾아가지고 여기에 그 이제 바이트 단위로 저장이 되는데 그 값이 뭔지를 101010을 읽어다가 이 저장 장치가 다시 전기 신호를 인해서 그 데이터 버스라는 그 경로를 찾아서 OS 운영체제한테 알려줘가지고 운영체제는 다시 할당해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거거든요. 네, 이 물리적 저장 장치를 암이 한 바퀴 돌면서 읽어야 되고요. 한 바퀴 돈다는 게 아마 얘가 실행되는 모습을 보면은 암이 얘를 계속 돌려요, 디스크를. 네, 돌리면서 특정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다가 다시 주는 겁니다. 전기 신호로 바꿔가지고. 네,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느립니다. 네, 네. 아이고, 이게, 네. 도는 시간 때문에. 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저장이 아니라, 이제 실제 네트워크는 우리 그때 OSR 실계층 배웠었나요, 우리? 아니요, 배운 적은 아, 없었어요. 네, 네. 오늘 숙제가 많네요. 이거는 블로그를 정리하겠습니다. 네, OSI 7계층 구조에 대해 정리 및 개발 블로그를 작성. 네, 아, 네.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이것도 제 거 글로 잠깐 참고하겠습니다. 음, 어, 블로그를 가서 봐야겠다. 쉽게 말해서 요거예요, 네트워크는. 네, 그러니까 파일이랑 대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웹서버. 그러니까 지금 얘는 티스토리 백단 서버한테 이 그냥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그 인터넷을 통하기 전에 사용자의 입력이 들어오면 그 입력을 URL이 그러니까 이 브라우저가 파싱해가지고 도메인 서버한테 보내서 IP를 알아낸 다음에 HTTP 통신으로 처음에는 그 패킷을 분석합니다. 분석해가지고 OSR 7계층의 이 7계층의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는 분석을 해서 실제 내용을 안 다음에 그 내용 가지고 ARP 통신과 맥 어드레스라는 걸 알아내서 TCP 통신을 해요. 그 TCP 통신으로 실제 위치를 알아낸 다음에 인터넷을 통신을 해서 다시 그 패킷을 분해해가지고 이 웹 티스토리 서버가 아 너의 요청은 이거구나
그래서 다시 그 프론트 단의 내용을 알려줘가지고 다시 응답 받아가지고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근데 이게 네, 지금 너무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OSI 7계층에 의해서 층 플러스 DNS 그다음에 플러스 웹 브라우저 통해서 어, 응답이 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아이오가 사실은 네, 우리의 모든 연산과 모든 데이터를 표현하는 표현과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수정하는 방법. 네, 사실 수정도 그냥 다시 쓰는 거죠. 다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정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쓰는 걸 다시 쓰는 겁니다. 삭제했다가 네, 아,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응답이 오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된다거나 DNS 서버가 안 된다거나 하면은 어, 그 안 된다고 안 되거나 만약에 잠깐 느리다면 그러니까 요청이 너무 트래픽이 몰려서 안 된다면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글자는 말 그대로 파일이 아니라 그 어 파일을 열어가지고 이 글자를 파칭하는 거기 때문에 디스크는 아닙니다. 그냥 OS 딴에서 파일을 오픈해서 메모리 내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특징을 세 가지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요거 세 개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어요. 근데 요거는 중요합니다. 요 OS 체계층 맨날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IO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여기서는 예시 코드로는 파일 클래스로 실제 파일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시 코드. 혹시 요거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셨나요? 파일 클래스? 어,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좀 헷갈린 게 있었는데, 네, 그거를 질문해 주세요. 헷갈린 거보다는 그 궁금한 거거든요. 그 네네. NIO랑 IO, NIO2 버전이랑 IO 이게 그 레거시 호환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거는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어댑터 패턴으로 전환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실제로 GPT한테 물어보니까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레거시 호환이 안 되는 정확한 예시를 잘 모르겠어요. iO에서 NIO로 바꿀 때는 네. 괜찮은데 NIO에서 IO로 바꿀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함수가 어떤 함수들이 잘 안 되는지 음, 이거는 그거를 네. 잠깐만요. 어, 아이고. 오늘 죄송한데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네, 2분만 있다가 올게요. 네. 네.
아, 네, 건우님 왔습니다. 그 화면 어, 공유에서 마저 볼까요? 네, 네. 네, 아까 설명하신 게, 물어보신 게, 네. NIO에서 IO로는 안 되는 걸 알겠는데, IO에서 NIO는 왜 안 되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호환이. 아니요, 그, 레거시 호환 안 된다는 게 단점이었는데, 네. 네, 이게 그 정확하게 어떤 걸 예시로 그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 예시 코드를 모르겠다, 이건 가요? 어, 예시 코드라기, 사례 같은 거요. 음, 사례는 단순하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파일을 입출력하는, 파일, 파일과 아까 세 가지, 제가 이 세 가지를 입출력하는 패키지예요. 네, 그렇죠? 파일, 네트워크, 글자. 문자죠, 문자. 네, 이 세 가지를 입출력할 텐데, 이 세 가지를 입출력할 때, 그 전에, 사실 이거를 물어보기 전에 NIO랑 IO를 먼저 아셔야 돼요. IO는 아셨고, NIO가 뭔가요? NIO를 좀 정리해 보실까요? NIO란? 그, 아이오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패키지인데, 1.4에서, 자바 1.4에서 나왔고, 자바 7에서 2까지 왔다고는 이렇게 봤거든요. 네. 네. 음, 보완해서 했으니까 IO 거를 NIO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걸 알겠는데, NIO는 추가가 된 거니까, 네. 그러니까 확장이 된 거니까, 그 IO 쪽으로 다시 쓸 때는 문제가 있을 거라는데, 네. 근데 이러한 경우는 그 어댑터 패턴 같은 거 해가지고 그냥 한 인터페이스를 좀 의존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그 GPT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면 된다고 했고, 근데, 어, 이게 그래도 단점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잘 아, 모르겠어가지고, 네. 우선 NIO는 네, 이 보안을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이 보안이, 버퍼라는 녀석을 둬서, 버퍼를 통해서, 입출력을 할 때, 버퍼 단위로 통신을 해요. 근데 IO는 버퍼가 없어요. 그래서 호환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IO는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읽어다가 입력했다가 출력했다가 하는 거고 얘는 네, 버퍼 단위로 통신한 거기 때문에 버퍼 단위로 통신하다가 이 코드 버퍼 통신 코드가 IO에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호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버퍼 단위 통신이 혹시 어떤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버퍼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그 임시 저장하는 공간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음, 그쵸. 임시 저장을 왜 할까요? 그 더 빠른 출력을 위해서, 더 빠른 연산 처리를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럼 미리 제가 준비를 네. 해두는, 네. 제가 예시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될까? 잠시만요.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네, 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제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네, 근데 수도가 안 나와서 집에서 근데 저희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 우물이 있어요. 네, 처음에는 삼다수 2리터 물밖에 없었고 3다수 2리터 2리터 물병. 근데 어 그 선진국에서 미국인이 그 세수대야를 줬어요. 아이고, 세수대야를 줬어요. 네, 한 10리터.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쓰다가 얘가 아이오고 얘가 버퍼예요. NIO. 네, 2리터 쓰다가 10리터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얘는 한 번 갈 거 다섯 번 갈 거 한 번만 가면 돼요. 다섯 번 갈 거 1km를 한 번만 간다.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면 10m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총 거리는 1km인데 대신 무겁겠죠? 네. 근데 3다수는 가볍지만 5km를 가야 돼요. 그냥 이런 거죠. 지금 질문이 이거예요. 세숫대야 쓰다가 3다수를 왜 못 쓰나요? 라고 보이거든요. 아, 네. 어, 당연히 쓰려면 쓸 수 있지만 처리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세숫대야를 3다수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딱 그 질문인 것 같아요. 지금 NIO를 왜 못 쓰나요라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세숫대야를 삼다수로 어 뭐 세숫대야를 불로 지져가지고 삼다수 2리터만큼 크게 바꾸면 당연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NIO에 있는 버퍼를 임시 저장하는 크기를 정말 한 글자로 바꿔버리면 IO처럼 동작을 하겠죠. 네,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네. 혹시 설명이 됐나요? 이 설명이 좀 어거지로 한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해가 됐는데, 제가 그 의도가 그거였어요. 레거시 호환 안 되는 예시? 그거였어요, 그냥. 어, 레거시 호환이라는 게 네, 고려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레거시라는 게. 그냥 이거는 지금 보시면 세대가 삼다수랑 호환이 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아, 그냥 어, 그러니까 레거시라는 게 네, 최신 기술이 나와서 기존 기술은 사용이 점점 줄면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최신 기술에서는 필요한 것만 보통 차용해요. 필요한 한 내용만 차용한다. 그러니까 호환이라는 거는 정말 필요하면은 이제 어댑터 패턴을 적용시키겠죠, 당연히. 네, 이론상으로 다 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최신 기술들은 어, 민첩하, 애자일하게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어댑터 패턴을 두지는 않습니다. 코드가 네, 지저분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정말 필요한 내용만 어댑터 하는데 여기서는 세숫대야만 있어도 충분히 세숫대야를 2리터만 넣으면 또 가볍겠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굳이 삼다수로 바꿀 필요는 없다. 아, 세숫대야 크기가 그렇게 뭐 무겁지 않기 때문에 삼다수만큼 통신이 필요하다면 버퍼 크기를 줄여가지고 IO처럼 통신하면 돼요. 아, 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답변이 됐나요? 네, 좀 이해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파일 클래스, 스트림도 중요하거든요. 스트림은 무엇인가요? 스트림이란? 아이고, 이게 마우스, 이게 커서가 잘 안 바뀌네요. 네. 스트림이란? 연속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것? 음, 음,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스트림이 왜 필요하죠? 음. 더 빠른 속도를, 그러니까 더 기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처리하기 위해 나온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코드 간결성성도 네,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리 단위가 파일 한 글자 한 글자보다는 스트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스트림이란 게 이게 시냇물이랑 데이터의 흐름이라는 소리거든요. 네, 스트림 객체를 통해서 하나하나 처리하는 것보다는 데이터의 단위를 높이자라는 개념이에요. 네, 네.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아까 NIO도 좀 나가긴 했는데, 시리얼라이저블을 말씀 안 해주셨네요. 27장에 시리얼라이저블은 뭐, 직렬화란, 네. 어, 저번에 했었는데 그 컴파일 시에 사람은 이해하지만 컴퓨터는 이해 못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이해할 수 있게 일단 16진수로 바꾸는 네, 행위라고 정확합니다. 그럼 반대로 역직렬화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역직렬화란, 그러면 네, 직렬화란, 네, 이것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하는 네. 김에. 그냥 반대로 기계어에서 컴파일 음, 사람에게 음, 개발자에게 이해하기 위해 16진수에서 기존에 만들었던 코드로 복구시키는 네, 행동?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네트워크까지 나갈게요. 28장. 네, 네트워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트워크란? 음, 이건 좀 어려운 얘기긴 하네요. 네.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네. 물리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은 디바이스들을 하는 행동이라고 음, 생각해요. 인터넷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트워크에는 항상. 아, 인터넷이 네, 필수예요. 네, 넷을 통해. 네. 아까 제가 은연중이 아니라, 아까 어떤 거 설명할 때 제가 네트워크를 설명드렸어요. 이 OS자의 7계층
그 네트워크 통신할 때. 네, 어, 근데 이 네트워크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 내부 기술들이 있어요. 아마 이 7계층을 배우시다 보면은 내용들 나올 것 같은데 이 책에서도 나오긴 하네요. 소켓이 나오고 소켓, 네. TCP. 아마 서버 프로그래밍도 하셨었나요? 게임 개발할 때? 아니요, 서버 프로그래밍은 음. 그저껜가 처음 접해봤어요. 네. 그 게임 개발하실 때 클라만 하신 것 같은데 어, 네, 클라도 어렵지만 서버는 중요하죠. 서버가 있어야 동시 접속이 가능하고 동시 게임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혼자 게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돼요. 그래야 이어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소켓이라는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인가요? 요 내용들 다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적어놓은 키워드들. 네. 이거는 그 정의 같은 거는 지금은 말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네, 그 서로의 통신을 이어주는 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문에는 비밀번호가 있는데 이게 패스워드 아니면 패스워드 그 네, 포트 아니면은 IP 어드레스 그리고 IP 어드레스 이렇게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게 네. 해주는 것 음, 같아요.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소켓을 생성할 때 어, 네, 설정 값들이 좀 많은데 이걸 짚을까 말까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이건 C++에서 나온 개념들인데 네, 건우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니까 그냥 제가 내어드리겠습니다. 소켓에는 SOCK 클래스에 어, 리틀 엔디안, 빅 엔디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아예 처음 들어봐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IP 정보와 포트 정보를 정의하는 거 외에도 추가 설정 값들이 많거든요. 네, 소켓 클래스의 이거는 그냥 시뿔뿔 소켓 클래스라고만 치면 공식 문서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요? 저 쳐본 적은 없네요. 시뿔뿔 말고도 마이크로소프트 쪽, 네. 있었나요? 어디 있었죠? 아니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알려주는 그 공식 홈페이지 말씀하신 걸까요? 아, 자바로 볼게요. 자바도 소켓이 있어서 잠시만요. 자바 JDK 소켓 클래스. 네, 이거 보세요. 이거 가지고 네, 어, 그 외의 설정 값들은 이건 설정 값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네, 그거 외에 그다음에 IP 포트 외에 어떤 설정 값들이 있는지 상세히 그냥 알아오기만 하세요. 이거는 네, 개발 블로그 작성하기는 아직 어려우실 거예요. 네, 이거 참고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거 하다 말았네요. TCP랑 UDP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TCP 같은 경우에는 1대1, 그리고 UDP는 1대 다, 다대다, 1대1, 이런 식의 그 전송이 가능하고, 그리고 TCP가 일단은 느리다. 그리고 UDP가 더 빠르다. 음, 그리고 TCP는 그 서버가 연결돼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연결이 안 돼 있어도 패킷을 보낸다. 음. 그리고, 네. 그리고, 음,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번 시간 숙제를 못 하신 것도 있어서 이것도 같이 좀 많네요, 숙제가. 네. 요거랑 요건데 자바이신이 아니라 자바이신 다 읽으신 거죠, 이건까지 다. 네. 그러면 이제 JSP 책 혹시 구매하셨나요? 네. 가지고 있어요. 네. 요거를 어디까지 나가냐면 제가 어디 읽어야 되는지까지 숙제 내드리고 끝낼게요. 네. 최범균. 오늘 숙제가 좀 많긴 하네요. 아이고. 요 개념들은 개념대로 하고 항상 이론을 먼저 수업을 나가야 되니까 이론을 먼저 공부해 주세요. 네. JSP 책. 이 책을 우선 왜 읽어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웹 백엔드 개발자가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아니라. 네. 그래서 웹의 전반적인 아키텍처를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코드를
중점적으로 보지 마시고 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제가 개념적으로만 공부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이거를 이게 지금 파트로 되어 있는데 챕터 네, 1장, 2장, 3장, 4장까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장까지. 1장부터 4장. 네, 1장, 4장.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자바이신 마무리 다 한 다음에 네. 이런 내용들은 그냥 저한테 플로우로 남겨주세요. 저 공부해서 개발 블로그 있는 것만 아, 네. 알려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어, 그 자바의 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아, 자바의 신 요거 지금 보니까 어, 보니까 자바의 신이 끝났네요. 제가 어, 나갈 네, 것들은 네 끝났습니다. 자바의 신 끝났고 네 이거 1장부터 나가겠습니다. JSP. 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좀 궁금했던 게, 게임 같은 실시간 통신에서도 UDP를 쓴다고 들었었는데, 네 그 UDP 단점이 손실률이 비신뢰성 좀 그렇죠. 높잖아요. 비신뢰성이 있는 거죠. 네. 그- 근데 그러면은, 그리고 순차적이지도 않은데, 그게 왜 UDP를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뭐 격투 게임을 UDP로 구축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공격이 씹히는 네, 경우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왜 네. UDP를 실시간 쪽에 쓰는지 그게 잘 질문 이해가 안 질문 돼가지고. 이거인 것 같습니다. 게임이나 서버에서 네, 언제 UDP, 그러니까 비신뢰성 요청 처리를 하냐? 네, 이게 질문인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 게임에서도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HP가 깎이는 건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HP 깎인다거나 스코어 이런 정보는 신뢰만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네, 게임이 공평하겠죠. 네, 근데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게임으로 설명하자면 중요하지 않은 정보. 그냥 그거 외에 모든 정보예요. NPC 정보라든지 맵 정보 좀 끊긴다고 해서 게임이 안 되나요? 아니요. 그다음에 알람 이런 거 알람 잠깐 안 한다고 해서 게임이 진행이 안 되나요? 아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게임으로 하니까 어렵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웹 개발자다 보니까 웹으로 따지자면 결제 제외하고 모든 게 다 비신뢰성으로 해도 좀 늦게 온더라도 사용자한테 문의가 안 옵니다. 네, 그냥 내 컴퓨터가 느린 것보다 하고 새로 고침하고 누르고 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정보는 TCP로 통신을 하고 중요하지 않은 정말 속도가 중요하고 내 서버 성능보다 그냥 좀 더 통신을 얘가 그럼 이게 이건 좀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UDP가 왜 빠른지도 아셔야 돼요. 왜 빠를까요? 음, 이게 TCP의 동작을 원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쓰리 핸드 쉐이크라고 해서 얘는 네, 하나의 통신을 할 때 세 번 커넥션 맺고 이런 거죠. 저랑 건우님 통신하는데 건우님 제가 지금 통신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건우님이 네 알겠습니다 하면 제가 이제 다시 이 데이터는 1입니다. 그럼 네, 건우님이 잘 받았습니다가 이게 TCP예요. 네, UDP는 1입니다. 건우님이 받든 말든 전 상관하지 않고 계속 1입니다, 1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냥 네트워크라는 게 세 번의 네트워크 콜이 왔다 갔다 하는 게 TCP고 UDP는 시스템 콜이 1이기 때문에 빠른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정보들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굳이 3핸드 쉐이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네. 답변이 어, 되었나요? 그러면은 TCP랑 UDP 서버를 섞어서 구축하는 거예요? 서버가 여러 대 있는 거죠. 채팅 서버 아, 같은 경우는 좀 느리더라도 UDP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결제나 아까 말씀하신 전투 시스템 서버는 TCP 서버로 바꿔서 서로 통신을 할 때 그러니까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서버를 다른 걸 통신하는 거죠. 아, 네, 이해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숙제가 엄청 많은데 저는 건우님이 다 해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마치셔도 괜찮을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우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은 감사합니다. 주말 보내세요. 네. 네.